마왕 등장. 오늘은 드래곤볼에 나오는 생각해보면 허술한 설정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이 마왕님의 만화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영원히 가장 애정할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봤다가 커서 여러 애니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하나의 작품을 뛰어넘어 문화로 자리 잡은 드래곤볼에도 꽤나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 어린 친구들의 의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조카뻘 되는 애들에게 애니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드래곤볼은 액션 만화들의 근본이자 최고의 명작이다, 꼭 봐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드래곤볼을 보고 아주 단순한 허점을 지적했고, 저는 그것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며 내가 어릴 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설정 오류들이 많이 있었구나 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래곤볼이 워낙 팬층이 두텁다 보니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작품의 허술한 부분을 쉴드 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겠지만, 이 마왕님은 극티 성향이라 아무리 팬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어린 친구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설정 오류가, 드래곤볼 팬들 말 들어보면 손가락 하나로도 지구 부술 수 있는 정도라면서 왜 정작 지구에서 싸우는데 지구가 멀쩡하냐는 거였습니다. 드래곤볼 캐릭들이 후반에 가면 진짜 말도 안 되게 강해지며 이미 프리저 때만 해도 지구 정도는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수준이 되었죠.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강한 전투력을 지닌 셀과 마인부전 때 지구를 무대로 전력을 다해 싸웠는데 지구가 멀쩡하다니? 생각해보니 이건 설정 오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 만화를 다큐로 보지 말고 만화로 봐라, 만화적 허용이라는 게 있는 거다, 만화에 과학적 요소를 집어넣으면 그 어떤 만화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는데, 만화적 허용이라는 게 모든 부분에서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화적 허용으로 어떤 설정을 심어놨으면 그 설정은 최대한 지켜줘야 하는 거죠. 만화라고 이미 설정된 부분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그건 그냥 설정 오류인 거예요. 예를 들어 드래곤볼 인물의 전투력이 지구나 달 이런 걸 파괴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했을 때, 인간이 어떻게 달을 파괴함?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됨,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 만화적 허용을 모르는 사람이 할 만한 말이죠. 만화적 허용으로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까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를 파괴할 수 있다면서 파괴가 충분히 되고도 남아야 될 상황에 파괴가 안 되는 건 설정 오류인 거죠. 지구도 드래곤볼 캐릭터와 함께 그만큼 강해져서 파괴가 안 되는 거다 라는 쉴드를 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지구를 파괴할 수 있다는 설정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겠죠? 결국 지구가 그들의 싸움을 다 견뎌내는 거면 지구를 쉽게 부술 수 없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작품에서 분명히 프리저나 셀이나 마인부나 행성을 파괴하는 수준의 힘을 보여준 장면이 나옵니다. 얘네가 파괴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설정상 파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항하는 인물들 역시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드래곤볼은 파워 인플레가 미친 만화라 완전체 셀 정도만 되어도 사실 프리저보다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혹은 그 이상의 전투력인 상태예요. 즉 이런 애의 평타 정도만 해도 지구가 버티기 힘든 충격력을 가지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인물들끼리 대결할 때 서로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니 전력을 다해서 싸우겠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전력을 써서 막 서로 이것저것 쏘고 맺히고 바닥에 꽂아버리고 하는데 지구에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걔네가 부딪히는 기만 해도 워낙 강한 에너지다 보니 지구 정도는 초토화가 되는 게 설정상 맞는데 말이죠. 그러면 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싸울 때마다 지구 터지고 그러니까 작가쌤이 그런 상황 일일이 그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안 한 거겠지 라고 실드를 치겠죠. 그니까 그게 설정 오류인 거죠. 힘은 100만 1000만 단위로 설정을 해놓고 전투력 1000도 안 되는 무천도사가 달을 부시는데 걔네들이 전력으로 싸우는 여파가 지구를 못 부신다? 둘 중 하나의 전제가 이미 안 맞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선두입니다. 선두는 카린의 탑에서 구할 수 있는 신비한 콩인데, 이걸 먹으면 그냥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체력이 다 채워져 버려요. 이건 설정 오류라기보다 밸런스 파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선두가 나오는 시점인 어린 시절 손오공의 체력 총합이 100인 상태일 때야 100의 회복력을 가진 아이템이지만, 체력 총합이 100만이 되어버린 상황이면 선두 역시 100만의 회복력을 가진 게 되어버리기에 이 말도 안 되는 회복 설정은 그야말로 이유 나오는 양산형 먼치킨류의 말도 안 되는 아이템들, 지금 욕 많이 먹고 있는 밸런스 파괴 설정들의 시작점이지 않나 싶네요. 선두의 능력 정도면 솔직히 온 은하계의 강자들이 노릴 만한 최고의 템 아닌가요? 드래곤볼보다 훨씬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선두를 찾기 위해 전쟁 안 일어난 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그 다음 이야기할 건 바로 신용의 존재입니다. 드래곤볼을 7개 모은 뒤
신룡을 불러내면 그 신룡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구조인데, 처음에야 이 신룡의 포스가 어마무시하지만 결국 파워 인플레로 인해 신룡을 만든 신 피콜로와 합쳐지기 전의 신이니까 후반에 가선 거의 전투력 최하의 캐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신이 만든 피조물인 신룡, 그럼 신룡 자체는 더 지읒밥이라는 소리가 되는데, 그런 애가 자기보다 수천 배, 몇만 배는 더 강한 인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밸런스 붕괴가 되는 거죠. 지구의 신이 되살리는 것도 아니고 신이 만든 피조물이 신보다 훨씬 강한 애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지구의 신은 다른 존재를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설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꾸 죽은 캐릭터들을 되살리는 바람에 나중에 가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식의 밈까지 돌고 있는 정도이며, 뜬금없이 생긴 부활 횟수 제한, 그 제한을 또 풀어주는 설정 등 지금 새롭게 유입되는 뉴비들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허술한 설정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죠. 또한 신룡은 어떤 너프를 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래곤볼 GT를 보면 50이 어린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상대의 몸을 뒤바꿀 수 있는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해도 신룡과 50은 아예 넘사벽으로 전투력 차이가 심한데 어떻게 50의 몸을 바꾸어 버리냐고 물어본다면 좀 이상하긴 하죠. 50이 마법에 대한 내성이 아예 없거나 신룡의 능력 자체가 막을 수 없는 거다 라고 넘어간다면, 신룡이 그냥 소원 능력으로 세계관 강자를 다 조질 수 있다는 거고,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밸런스 붕괴가 됩니다. 마인부우가 자신보다 강한 베지트를 상대로 사탕으로 변신시켰으니 신룡도 가능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베지트는 일부러 부우와 놀아주기 위해 사탕이 되었고, 사탕이 된 상태로 그냥 부우를 개발라버렸죠. 또한 반론으로 데브라는 침을 뱉어 상대를 석화시킬 수 있는데, 트랭크스는 그 침을 그냥 맨손으로 튕겨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데브라 역시 전투력으로만 따지면 셀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있으며, 신룡과 비교해서는 비빌 수도 없이 강한 인물이기에 신룡의 너프 능력이 50이나 다른 인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설정 오류가 있거나 밸런스 붕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이야기할 것은 바로 정신과 시간의 방 설정입니다. 일단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시간의 흐름이 현실과 다르게 흘러가는데, 바깥에서 1일이 지나갈 때 정신과 시간의 방은 365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파워 인플레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설정이죠. 그냥 파워업 시키고 싶을 때 인물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며칠 수련하면 몇 년치 폐간 수련을 하는 셈인 거고, 수련하는 게 좀 힘들 뿐 어떤 강력한 디메리트가 없는 방이라 나중에는 심심할 때 들어가서 수련하고 나오곤 하죠. 그런데 셀 에피소드 때만 해도 이 정신과 시간의 수련의 방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분명 2명까지라고 언급을 했고, 그렇기에 팀을 나눠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마인부 에피소드를 보면 마인부, 오천, 트랭크스, 피콜로 이렇게 4명이 동시에 들어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역시 토리야마 센세가 설정을 까먹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할 것은 바로 사이어인의 꼬리입니다. 초반부터 50에게 있는 꼬리는 약점이자 달을 보면 거대 원숭이로 변하는 흥미로운 설정이었는데, 이후에 여러 사이언이 나오면서 꼬리가 어쩔 때는 있다가 또 어쩔 때는 특별한 이유 없이 꼬리가 없는 상황이 그려지기도 하여 다소 꼼꼼하지 못한 설정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죠. 아무래도 초반에는 캐릭터의 정체성을 위해 설정을 해놨다가 점차 그 설정이 안 쓰이는 경우는 허다하며, 드래곤볼 초반에 인격과 모습이 변하는 매력적인 캐릭 런치나 초반에는 꽤 비중 있게 나온 오룡이나 그런 애들도 잊혀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말 듣고 아 맞아 이런 캐릭도 있었는데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듯?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런치 모델링이 너무 예뻐서 볼 때마다 설렜던 추억이 있네요. 그 다음 이야기할 건 나메크인의 재생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래곤볼 오리지널과 드래곤볼 Z 초안부에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 바로 피콜로 대마왕, 그리고 피콜로 주니어인 피콜로, 그리고 신인데, 이들 모두가 나메크 성인이죠. 피콜로 하면 가장 인상적인 능력이 재생 능력인데, 프리저팬에서 나온 나메크 성인 네일 역시 재생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피콜로의 말에 의하면 내가 파괴되지 않는 이상 재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나메크 성의 다른 네임드 나메크인들은 복부가 뚫리자 재생하지 못하고 죽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나메크인들이 피콜로보다 약해서 재생 능력이 없던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피콜로는 지구에 있던 시점 라데츠와 싸울 때도 재생 능력을 보여줬고, 그 시점의 피콜로의 전투력은 400 정도였습니다. 나메크 성에 재생 못하고 죽은 인물들은 전투력 1000 정도 되는 인물들이었다 보니 이건 역시 설정 오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나메크인들 중에서도 소수만 재생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던 거 아니냐, 쉴드를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특별한 설정이 있으면 작중에서 언급이 있어야 하는 거고, 별다른 언급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는 설정 오류라고 평가되는 쪽이 더 합리적이죠. 그리고 셀 역시 피콜로의 세포를 주입해서 만들어졌기에 피콜로처럼 재생 능력이 있고 자신의 핵은 머리에 있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50이 분명히 셀의 상반신 위쪽을 통째로 날려버렸는데도 죽지 않고 재생을 했죠. 아주 조그마한 핵이 파괴되지 않아서
재생이 된 거 아니냐 라고 쉴드를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날아간 핵에서부터 재생을 해야 하는데 원작에서는 날아간 머리 부분이 아닌 핵이 없는 몸통에서부터 재생을 해버리는 장면이 나왔기에 사실상 셀에게 과도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 이렇게 그렸다가 설정 오류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뭐 그 밖에도 신의 궁전은 로켓 같은 인간의 기술로 올라가려 하면 어떠한 힘에 의해 튕겨내기에 늘어나는 여의봉을 이용해 올라간다고 나왔는데, 이후 부르마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 장면과 GT에서 악당도 비행물체 타고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것도 유명한 설정 오류로 남았죠. 이 밖에도 자잘한 여러 설정 오류가 있는데, 토리야마 센세가 사실 드래곤볼이란 작품에 그렇게까지 애정도가 높지 않았다는 썰도 있고, 본인의 스타일 자체가 일단 그때그때 재밌어 보이는 상황을 넣는 타입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설정 오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물론 토리야마 센세는 일본 만화계의 판도를 바꿔버린 최고의 거장이라 드볼 팬들이 토리야마 센세에 대한 것은 마치 성역처럼 생각하며 그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지금 뉴비들의 눈으로 볼 땐 이러한 스타일 자체가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 Z까지만 해도 이 정도이고,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작품들은 더 밸런스 파괴와 설정 오류가 많이 있기에 드래곤볼 팬들 중에는 그냥 드래곤볼 Z까지가 드래곤볼이다, 그 뒤에 나온 것까지 괜히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애초에 드래곤볼은 완벽한 설정이나 짜임새로 보는 만화가 아니다, 진정한 드볼 팬이라면 모든 드래곤볼 시리즈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 설정 오류가 많은 드래곤볼에 대해서 인기 만화는 맞지만 명작이라고 부를 정도의 완성도 높은 만화는 아니라고도 말하고, 이건 명작 수준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가 된 정도의 액션 만화의 상징이다 라고 극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긴 한데, 영향력에서만큼은 그 어떤 만화보다 강력하다는 건 사실 대체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드래곤볼과 토리야마 센세를 성역화시켜서 그 어떤 비판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애정하는 작품이라도 그저 덮어놓고 성역화시키기보단 비평할 부분이 있으면 비평을 하면서 좋은 장점들 역시 찾아내 뉴비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도하는 게 작품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류이기에 이러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드래곤볼의 파워 밸런스 붕괴 설정이나 설정 오류 같은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또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